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랜카던의 리얼 에스테이트 서밋으로 또 3일간 밤새임을 하면서 교육 듣자마자 바로 또 수강생들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네. 사실 PCM은 세일즈 마케팅 교육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부동산 교육에 또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나라 교육도 아닌 미국의 교육에 네. 투자하시고 수강생분들에게 그런 것까지 나눠주시는 또 이유는 뭔지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보통 뭐 콜드콜, 뭐 무한대 인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통 네트워크 하신 분들, 영업하신 분들, 또 보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나 추가로 뭔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는 나라는 사람이 사실 비즈니스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출이 있고 수입이 없어요. 청소년 때는.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출을 누군가는 우리를 커버해줘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언젠가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이제 직업을 찾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출하고 수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국가 이제 뭐 부채를 쓸 수도 있어요. 카드 빚을 쓸 수도 있고 담보대출 뭐 이런 대출이 있고요. 맞아요. 빚이 있단 말이에요. 부채라고 하죠. 근데 빚을 지면서 우리가 뭔가 구매하는 게 우리가 자동차 리스를 하거나 할부를 끊거나 할 때도 빚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부동산 구매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거는 또 자산 항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총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이런 항목이 있는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영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영업에 대한 기술은 뭔가 매직 뭐 이렇게 특별한 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입, 지출, 부채, 자산 여기에 대한 돈에 대한 속성만 제대로 이해하면 영업은 되어지는 거고 성공은 되어지고 관계식도 되어지고 돈하고 관계도 되어지는 거고 잘 살 수밖에 없게끔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걸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강한 아빠 그 저자도 있잖아요. 네, 금융 IQ가 계속 높다고 하거든요. 높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금융 IQ가 높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면 사실 스텝 바이 스텝 그 전략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명분, 내가 뭔가 제품을 팔 때 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가서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부동산을 넣냐면 부동산이든 영업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돈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돈을 배워야 되는데 돈을 안 배우고 엉뚱한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넣는 이유는 진짜 돈을 알면 네. 진짜 자산이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은 흔히 그냥 내가 집을 사면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집을 사도 담보대출 해가지고 거기에 나간 이자와 원금을 내가 갚는다면 그거는 자산이 아니라 내가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을 구매를 해가지고 렌트를 나서 거기에 순수익이 뭐 자산세 뭐 이 세금 다 빼고 뭐 내가 나가는 이자 다 빼고 원금도 다 빼고 한 10만 원이라도 한 달에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그건 10만 원이랑 현금 흐름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개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왜 또 제가 좋아하냐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보면 이제 투자를 하면 가치가 대부분 떨어지는데 저희 멘토 그랜 카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자산은 지구에 투자하는 거래요. 근데 그 지구인데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면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부동산이 많아요. 오피스텔, 산업단지, 맞아요. 무슨 뭐 상가, 저기 주택, 저기 전원주택, 뭐 다가구, 다세대, 연립 뭐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대형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 뭐 근데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나한테 자산이 되는 거 무엇인지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 부동산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돈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 부동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경제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략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냥 적금하는 거, 은행에 넣는 거, 그 디지털 숫자를 한 1000만에서 1200 올라가면 200만 원 추가로 모았네. 그냥 이 정도 이게 보호가 아니거든. 은행에 넣는 게 은행도 요즘 파산하잖아요. 은행에 맞아요. 넣는 게 보호도 아니에요. 그럼 주식에 넣는다.
주식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디에 넣는지를 모르고 그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영업을 못해서 나한테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몰라서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남편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뭔가 관계식 레슨이라든가 무슨 이런 유명한 강사진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 찾아간다 아니란 말이에요. 돈 문제, 돈 관계, 돈에 대한 깊은 속성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 찾아가도 다시 그 문제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해야 될 게 뭐냐 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고소득 기술을 올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고소득 기술을 올리는 목적도 끝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계속 콜드하고 평생 내가 계속 우리가 사실 영업이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지만 또 재미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사실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순간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어떤 마무리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들어갈 때만 생각하는데 마무리를 할 생각을 안 해요. 남녀 관계든 계약 뭐 이런 수주를 딸 때든 부동산 구매할 때든 들어갈 때만 생각하다 보니까 부동산 잘못 구매하는 거예요.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은 돈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을 이해하면 내가 뭔가 상품을 판매할 때도 내가 그런 어떤 그룹에 요즘에는 뭐 막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처럼 이러지는 못해요. 왜냐면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의 인간 감정이 들어가면 그 그룹이라든가 그 지인이 되면 나오는 거 뭐 창피하고 지인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쉽게는 들어가는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 체면 때문에 또 쉽게 그만 못 두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이걸 겪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배우려면 돈의 마무리부터 배워야 돼요. 돈의 마무리는 부동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부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을 코칭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부동산도 요즘에 유튜브 부동산 키워드 치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도 레벨이 있어요. 정말 완전 JP 모건이라든가 한번 검색해보면 나와요. JP 모건. 네, 그리고 골먼 삭스라고 하거든요. 한국에는. 네, 그리고 블랙스톤. 이런 거대한 기업에서 투자하는 부동산에 어떤 투자인지 그런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면 직접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컨셉과 로직과 그 안에 속성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에서 그 단체에서 어디다 투자하는지 이런 거 사람들 몰라요. 보험회사들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투자하더라도 미국에서 제일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의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지 절대 망하지 않은 자산들을 어떤 삼성 기업보다 더 오래 가는 자산들은 어떤 자산인지 이런 것들 제가 왜 자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버는 건 재밌고 고객하고 소통하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평생 우리가 예를 들면 계속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 일을 한다면 우린 지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유권을 저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늘 얘기하는데 부동산은 마무리예요. 근데 마무리 단계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더 병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관리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힘들다. 그건 부동산 마무리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야. 내가 가정이 있는데 또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린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월세를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터치 하나도 안 해,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매니지먼트가 그게 다 관리되면서 충분한 소득이 일어나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그 부동산 물건을 팔았을 때 지금 내가 뭐 얼마에 샀다면 정말 30억에 샀다면 60억에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고 그 더블이거나 아니면 트리플, 3배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뭉칫돈까지 생각하면 뭉칫돈 생각하는 그 10년 안에 내 간섭, 내 개입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그런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뛰어든다. 요즘에 다 부동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뛰어드는데 어때요? 요즘에 봐봐요. 금리도 또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개입은 많아. 또 막 뭐 다가구 같은 걸 했는데 막 수도 겨울에 얼어가지고 연락이 와. 부동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내가 모르고 뛰어들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영업도 모르고 뛰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업에서 엄청 사재기를 하거나 엄청 영업이 안 돼가지고 지인이 엉망되거나 심지어 잠재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오는데 저한테 연락 와서 다들 하나씩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을 안 해도 PCM이라고 하는 이 영혼과 이 마인드와 이 로드맵이 가게 되면 내가 뭘 해도 되겠구나. 이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미친 사람처럼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그 돈 얘기 중에서 단순히 돈 얘기하면 웃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 끝점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예, 그 사람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자산가 끝점에 있는 그 자산가가 누구인지. 예, 그래서 그게 저희 핵심이 저희 부동산을 서밋을 저희도 투자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자본주의를 제가 이끌려고 하는 그게 저희 에듀케이션, 저희 코칭 섹션이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돈. 예, 돈을 이해하면 다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돈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 돈을 이해하면 삶이 쉬워진다. 돈을 이해하기만 하면 또 안 되죠. 그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뭐 자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근데 적어도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 제가 설득하고 에너지 푸시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대학원까지 공부했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자아빠 로트께서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었거든요. 네. 근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 집은 자산이라고 배웠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자산이라고 답을 왜냐면 또 부채라고 쓰면 안 되니까 써야 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을 굴리는 법이 아니라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돈인데 정말 그걸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저도 이 나이를 먹도록 돈을 많이 벌었던 적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성을 잘 몰라서 부동산 조합원에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제 맞아요. 상황이 달라지고 네.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서 되게 말씀 와닿고요. 이제 이번 교육에서 그러면 이번 리얼 에스테이트 서밋에서 가장 깊게 얻은 통찰은 뭔지 한 가지만 좀 나눠주시면. 저는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내 자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전 그걸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1% 룰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만약 1억이 있다.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을 우리가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으면 계란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션을 많이 어때요? 감아야 되죠. 분대를 많이 가고 쿠션을 많이 감죠. 그러면 막 10층에서 떨어뜨려도 안 깨질 정도로. 근데 쿠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잘못 떨어지면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글라스 같은 거 택배가 오면 파손된 제품이냐 위험해 조심해라고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써있죠. 근데 우리 경제, 우리의 그 현금, 우리가 벌어서 월급 받고 우리가 영업을 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에서 그 벌어들인 자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본을 그러면 어떻게 보호할까? 그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쿠션을 가지고 10층에서 떨어뜨려도 그 자본이 안 깨지고 도망가지 않고 영원히 나한테 남고 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3가지 기술을 배우면 돼요. 하나는 get it, 돈을 만드는 방법. 만들 수는 없죠. 돈을 가서 버는 방법. get it. 그 다음 2번째 keep it. 어떻게 하면 이걸 유지하는 방법. 그 다음 3번째가 이제 multiply. 어떻게 하면 이걸 굴릴 수 있는 방법. 이 3가지 기술이 필요한 건데 부동산 서밋에서 제가 깊이 얻었던 통찰은 이 3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10억을 버는 거랑 내가 사업을 해서 10억 버는 거 어떤 게 더 수월한지 알아요? 부동산이 훨씬 그렇죠. 쉬워요. 쉽죠. 거의 한 10배 수준으로 맞아요. 쉬워요. 부동산은 나랑 상관없이 10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어때요? 내가 운과 흐름과 내 실력과 이걸 다 타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운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고객들도 어때? 고객층도 그런 괜찮은 DNA들을 어때요? 흡수시켜야 돼요. 리크루팅 해야 돼요. 채용도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 고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스 강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누군가는 아이를 나처럼 키우고 싶어 해. 근데 저처럼 용기 있고 막 배짱 있고 막 실험 정신 있고 막 어디에서나 막 가서 막 뭔가 해보려고 생존하려고 한국에서 제가 이민자잖아요. 10년 동안. 어디 가서도 강인하게 이렇게 누군가는 키우려고 해. 남녀 상관없이 딸 키우는 아이도 그렇고 아들 키우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키워줘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10억을 벌었다면 부동산에서 10억 버는 건요. 그냥 자본을 올바른 곳에
올바른 거래권, 올바른 입지에 넣기만 하면 얘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거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 관점과 맞아요. 그 기본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하면 우리가 한 100채 정도, 100채 네. 아니고 한 10채 정도만 있어도 돼. 되게 멋지잖아요. 맞아요. 에어비앤비 10채 정도 내가 운영하고 있다. 10채를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얼마나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지. 맞아요. 거기서 별의별 이상한 짓거리들 다 버려지고 그걸 다 뒷수습하고 하는 부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해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텔이든 호텔에서도 그런 요즘에 그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관리라는 건 이상해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파손도 되고 다시 수정도 되고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인건비도 더 높아가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어려운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면 좋겠지, 부동산 들어가면 좋겠지 하는데 부동산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멘토 그랜카돈 같은 경우도 거래 한 건이 내 인생을 다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거래 10건, 20건, 30건. 맞아요. 저도 제 제대로 된 와이프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거래를 앞에 여자들하고 한 30건은 제대로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는 한 10건은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나온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거래를 좀 잘못했다 내 자산이 다 날아가요. 근데 남녀 관계는 어때? 이혼하거나 헤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40대 됐어, 50대 됐어, 60대 됐어, 70대 됐는데 부동산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때요? 나올 때 예를 들어 땅을 엄청 많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올 때 누가 나의 땅을 팔아주는 사람도 없어. 들어가는 건 쉬워. 나올 때 어떻게 팔아? 땅을 누군가 팔아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아파트를 구매, 아파트 땅보다 덜 틀려요. 왜? 그래도 나올 때 전세로 나올 수도 있고 월세로 나올 수도 있고 담보대출로 내가 뭔가 대출해가지고 좀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부분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컨셉 하나 봐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땅하고 아파트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은 그런 완전 탑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 물건에 투자하는 로직들을 보면 쿠션이 빵빵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10억 있으면 10억을 있잖아요. 쿠션을 어느 정도 돌리다. 우린 겨우 10억 있으면 어때요? 은행에 10억 있어요. 끝. 이게 우리 쿠션이에요. 그냥 떨어뜨리면 바로 그렇죠. 찢어져요. 근데 부자들은요 쿠션을 10억을 투자했다? 그 쿠션이 1%면 어때요? 1000억이에요. 1000억에 10%는 100억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럼 100억에 10%면 또 얼마예요? 100억에 10%죠. 10억이잖아요. 맞아요. 봐봐요. 10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억짜리 물건을 가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2% 룰을 몰라요. 이게 1% 룰인데 사람들은 그냥 이걸 들었을 땐 또 저게 하나의 뭔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들은 이런 게임을 해요. 내가 10억을 넣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부분들은 쿠션이 100억짜리도 아니고 심지어 1000억짜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10억이라 하면 우리 안에다 얼마를 넣어요? 현금을? 최소 어때요? 3, 4억은 넣잖아요. 그렇죠. 3, 4억은 3, 4억 넣어봤자 그 아파트에 대한 쿠션은 10억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쿠션이 얼마예요? 6억에서 7억짜리라는 거예요. 쿠션이. 근데 부자들은 이런 쿠션을 안 해요. 부자들은 내가 만약 100억 넣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100억짜리 1000억이 되고 심지어 1조 되고 이런 쿠션을 이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그랜카돈 같은 경우는 그런 쿠션을 일반 밑바닥에서 올라갈 때 그런 쿠션을 스스로 만들면서 가다 보니까 남들이 2008년도에 부동산 붕괴 시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랜카돈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고요. 이번 계기도 똑같아요. 남들이 다 부동산이 안 되고 한국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경기 안 좋다고 하잖아요. 물론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너무 오버 레버리지라고 이제 레버리지 너무 많이 쓰고 빚을 너무 땡겨가지고 깡통을 만들면 당연히 부도 날 수밖에 없어요. 도레미에 도미노스 다 부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봐봐요. 제가 지금 얘기한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쿠션 게임을 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산이 단순히 1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 100억짜리의 물건하고 함유할 수 있을까? 함유하는 방법은 다양해.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자들을 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억짜리를 10명 모으면 10억이 아니에요? 그렇죠. 30명 모으면 30억 아니에요? 30억 가지고 10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게으르다 보니까 내가 혼자 100억을 다 벌어서 100억짜리 하나 살 거예요. 대출도 없이. 이거는 완전 있잖아요. 속도를
원래 1년 걸릴 거 5달 걸릴 거를 속도를 거의 한 10년, 20년, 30년 평생 가려고 지가 알아서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면요 돼요. 저는 제가 처음에 부동산 시작했을 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1,000만 원짜리 쿠션이 나중에 13억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 듣고 저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랬거든요. 그 1,000만 원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실제 그랜카돈도 그렇고 다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요즘 시대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내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013년도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권에 거의 아파트가 3억이었어요. 그 3억 정도 돼 있는 아파트를 그때 구매를 하는데 대신 이제 분양권을 구매했죠. 거기서 이제 계약금이 3천만 원을 했을 때 우리가 1,000만 원 다운페이 넣고 가운데 2천만 원을 다른 사람을 빌려가지고 넣고 가운데 중도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중에 전세로 레버리 쓰면서 그걸 하나로 따따따따 이렇게 연결한 그게 내가 28살 때인가 내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3억 정도 될 거.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내가 13억짜리 쿠션을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왜? 돈을 어느 정도 PCM에서도 그렇고 제가 교육하다 보면 우리가 돈을 벌면 이 돈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제가 미리 수강생들을 다 얘기해줘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동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가 어떤 물건이고 어떤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어때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진짜 내가 개입 하나도 안 들고 진짜 월세 소득이 제대로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게 자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물건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업도 해야 되고 고소득 기술도 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돈을 알아야 내가 자영업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돈에 대한 부분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마케팅으로 세일즈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왜냐면 눈먼 자예요. 네, 돈에 눈먼 거예요. 안 보이고 그냥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알면 줄줄이 더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많아요 정보가. 근데 대신 우리 수강생들은 이런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이게 부동산 서비스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에 투자 들어간 어떤 이런 내용과 이런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저도 늘어요. 저도 하면 할수록 가르칠 때 많이 배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수강생들 제일 좋아요. 왜? 영어를 못 하신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해도 어려워야 돼. 그리고 플러스 이제 영어를 했는데 이 정보를 들었는데 많이 그냥 계속 이게 막 가슴 치죠. 왜 내가 이제 이 정보를 이제야 알았냐고. 왜 내가 그러니까 자신한테 관한 분노가 제일 심한 거죠. 근데 이게 뭐 누굴 탓할 게 없고 그냥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상담할 때도 아이스강이라는 사람한테 이제는 4월 이후부터는 그 1,000만 원짜리 교육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사기 당하더라도 또 찾아라고.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외부에서 보고 이제 들어왔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돈 벌벌벌 떨면서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본인이 만약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겠냐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렵잖아요, 사람들. 그렇지. 찾아라고. 끊임없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버리고 다른 사람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13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겨우 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관계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갑질하라고 내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략이 있어요. 지금처럼 전략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건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마 다 40대 50대 아니에요? 들었을 때 아마 알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이 형편이라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 어때요? 확신는 자가 덜 확신는 자를 이끄는 시대거든요. 누군가한테 끌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어요. 왜? 내가 부동산에서 최소 한 달에 1억 정도는 최소 나오기까지는 한 달에 10억 정도까지 나오기까지는 나는 끊임없이 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강생들은 한 달에 월 1,000에서 3천만 정도 부동산에 나오기까지는 뛰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세팅 값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객을 또 섬겨야 되고 고객도 섬기는 전략부터 디테일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가지고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제일 꼭대기 탑 피라미드 뭐 JP 모건, 뭐 블랙스턴, 거머섹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기업인들의 어떤 투자하는 그 가장 끝점에 있는 물건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이거를 현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본을 굴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자부심이 크죠. 네, 한국에는 이렇게 없거든. 네.